일단은 각기둥과 각부를 강의 시작합니다. 1번. 다음 각불에서 면의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이거는 각기둥하고 각불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진다고 했죠. 여기를 보면은 밑면에 지금 몇 각형이 되는가 살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죠. 밑면이 육각형이니까 육각형이고 위에 하나의 꼭지점에서 만나니까 요 이름은 육각뿔이 되겠다.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면의 수, 밑면이 하나, 육각형 하나, 육각뿔은 옆면이 6개, 밑면이 하나, 옆면이 6개. 따라서 총 7개가 됩니다. 2번. 국악기둥에서 밑면의 수직인 면은 모두 몇 개입니까? 국악기둥이면은 각기둥. 각기둥은 뭐예요? 두 밑면이 평행이고 합동인 두 밑면이 평행으로 있고 옆면이 있는 거. 그럼 만약에 여기서 간단하게 말해서 삼각기둥이다.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 합동의 삼각형이 있고 옆면이 이렇게 쭉 내려져 있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게 삼각기둥이죠. 그러면 삼각기둥이면 밑면이 2개, 아래 위 밑면이 합동인 삼각형 2개고 옆면이 3개가 되니까 삼각형은 옆면이 3개. 국악기둥이면 밑면의 수직인 면은 9개. 옆면이 9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9개가 된다. 3번. 다음 각기둥에서 밑면의 수직인 면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거는 이쪽에서 바라보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면이 밑면이 되는 거죠. 밑면. 그죠? 이렇게 보면 왼쪽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면이 밑면이 되기 때문에 몇 각형이죠? 요거를 세보면 여기서 밑면이 그 삼각기둥을 옆으로 지금 이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이네. 밑면이. 이거는 팔각기둥이다. 따라서 밑면의 수직인 면은 모두 8개가 되겠다. 원리가 똑같은 문제죠. 2번하고 3번은. 이게 되고 4번 문제. 삼각기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아까 여기에 그렸던 거, 요 부분. 요게 삼각기둥이죠. 삼각기둥을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보면 밑면이 삼각형이고 3개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합동인 밑면이 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입니다. 맞죠?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입니다. 맞고 2번 밑면은 2개입니다. 밑면 2개죠. 얘하고 얘하고 요거는 없애버리고 자 여기서 밑면은 2개입니다. 그죠? 얘하고 얘하고 위에서 아래에서 바라본 거 합동인 삼각형 2개. 3번 옆면은 밑면의 수직입니다. 맞죠? 옆면이 3개죠? 4번 이웃하지 않은 옆면은 서로 평행합니다. 이웃하지 않은 옆면이 3개인데 이웃하지 않은 옆면 이웃하지 않은 옆면이 없죠. 다 이웃해 있죠. 말이 벌써 이거 말 자체가 이웃하지 않은 옆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삼각기둥 같은 경우는. 그죠? 따라서 틀린 건 4번이 되겠다. 5번 밑면의 모양은 삼각형입니다. 맞죠? 5번 문제. 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이죠. 아까 어디 있어요? 이거가 똑같은 거네. 그죠? 밑면의 모양. 답은 팔각형이 되겠다. 씁시다. 말로.
팔각형이 된다. 따라서 이 각기둥은 팔각기둥인데 밑면의 모양이니까 답은 팔각형. 6번. 6번으로 가서 자, 어떤 각부를 밑면이 바닥에 다투어 놓고 밑면이 평행하도록 잘랐더니 자른 부분의 아래에 있는 입체도형의 모서리가 15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각뿔이 있다고 칩시다. 삼각뿔. 삼각뿔이 여기서 삼각뿔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고 각뿔의 꼭지점이 여기 있고, 그럼 밑면의 바닥에 다투어 놓고 밑면에 평행하도록 잘랐어. 그러면 어떻게 자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단면의 모양이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위에 있는 놈은 잘라내고 요 아래에 있는 부분, 원래는 삼각뿔이었는데 얘는 뭐예요? 요 잘려진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름을 뭐라고 하죠? 요거는 삼각뿔대라고 한다. 삼각뿔대. 삼각뿔이 아니라 삼각뿔대라고 대자를 붙여가지고 삼각뿔대라고 한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이렇게 보면은 모서리가 삼각뿔대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또 아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되죠. 삼각뿔대는 모서리의 개수가 9개가 돼. 요거의 3배가 되는 거야. 3개, 3개, 3개니까. 삼각뿔대는 모서리의 개수가 9개가 되는 거야. 몇 각뿔 되냐 해서 곱하기 3. 근데 여기서 모서리가 15개가 됐다는 얘기는 5를 3배 해야지 15가 되는 거니까 5각뿔대가 된 거지. 5각뿔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각뿔대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오각형이 원래는 이렇게 있고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원래 오각뿔이었는데 여기를 단면을 잘라가지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위에는 위에 있는 놈은 날라가 버리고 아래 오각뿔대가 된 거야. 그러면 잘려진 두 입체도형의 꼭지점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잘려진 두 입체도형의 꼭지점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러면 잘려진 게 위에 있는 놈은 오각뿔이죠. 오각뿔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서리는 10개인데 10개고 꼭지점은 1, 2, 3, 4, 5, 6, 6개고. 근데 여기서 꼭지점을 물어봤잖아. 꼭지점을 물어봤으니까 위에 있는 놈은 6개고 꼭지점이 6개. 요 아래에 있는 위에는 오각뿔이고 아래는 오각뿔 되죠. 아래는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몇 개입니까? 답은 10개하고 6개니까 16개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7번. 사각기둥과 사각뿔에서 개수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각기둥하고 사각뿔, 여기 그림을 그려봅시다.
사각계동은 직류면체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사각계동 같은 경우는 직류면체하고 같은 의미니까 이거고, 사각뿔은 위에 꼭지점 하나로 모이니까 아래는 사각형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개수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얘는 민면에서가 두 개죠. 얘는 하나죠. 사각기둥은 민면에서가 두 개가 된다. 그리고 사각부는 하나다. 모서리의 수, 얘는 모서리가 12개죠. 얘는 모서리가 8개죠. 같지가 않지. 꼭지점의 수, 얘는 꼭지점이 4개, 4개니까 8개가 될 것이고, 얘는 꼭지점이 4개하고 하나니까 5개가 된다. 3개는 다 달라요. 근데 4번 옆면의 수, 옆면은 직사각형인데 4개죠. 얘는 옆면은 삼각형인데 4개죠. 4개, 4개. 같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다. 8번. 국악기둥의 옆면의 수, 꼭지점의 수, 모서리의 수의 합을 구하시오. 우리가 각기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각기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면의 수가 옆면이 4개에다가 위아래 2개니까 2개를 더해야 되지. 2개를 더하니까 국악기둥도 마찬가지로 면의 수는 9에다가 2를 더하면 11이 될 것이고, 꼭지점에서는 사각기둥을 보면 꼭지점이 4개, 4개, 8개죠. 2배죠. 국악기둥은 꼭지점에서는 2배니까 9에 2배를 하면 18개가 될 것이고, 모서리 같은 경우는 사각기둥을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 3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국악기둥의 모서리 같은 경우는 9의 3배니까 27, 27개가 되죠. 그럼 모두 합을 구하시오. 모두 더해야 되지. 그러면 11 더하기 18 더하기 27이지. 이걸 해야지. 그럼 11 더하기 18은 얼마죠? 29가 되고, 29에다가 27을 더하면 답은 56이 되겠다. 답은 56개가 되는 거죠. 56개. 쉬운 6개가 답이고, 9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각불의 면의 수는 밑면의 면의 수 더하기 얼마다. 이거는 각불 같은 경우는 사각불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를 그려서 생각해 보면 바로 나오죠. 뭐 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특별히 사각불.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사각불이 이렇게 있으면 면의 수, 사각불의 면의 수,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 사각불 같은 경우는 옆면이 4개고 밑면이 하나죠. 하나 더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각불의 면에서는 하나를 1을 더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아래가 4개에다가 그 중간에 하나, 둘, 셋, 4개가 또 있죠. 4개, 4개니까 2배가 되는 거야, 사각불은. 따라서 각불은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배를 해야 된다. 각불의 꼭지점 수. 사각불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4개에다가 각불의 꼭지점 하나 추가. 하나만 더하면 되죠. 따라서 더하기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10번 문제로 갑시다. 밑면의 모양이 같은 각기둥과 각불이 있습니다. 각기둥의 면의 수와 꼭지점의 수. 각기둥하고 각불 면의 수하고 꼭지점 수 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각기둥하고 각불 면의 수 꼭지점 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서리 수. 자, 이렇게 놓고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표를 좀 만들어 봅시다. 선을 보기 좋게 선을 그어주고, 자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줍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하시면 여기서 각기둥은 면의 수가 만약에 n각기둥이 있다. n각기둥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따지면 n각기둥을 한다. n각부를 가지고 한다. 면의 수는 더하기 2죠. n 플러스 2가 되고, 꼭지점수는 2배였죠. n의 2배. 모서리의 수는 3배였죠. 각불은 면의 수는 n 플러스 1. 옆면이 n개고 밑면이 하나니까 꼭지점수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 모서리의 수는 n의 2배. 기억나죠? 했던 거. 그러면 여기서 각기둥의 면의 수와 꼭지점수의 합이 38개이고, 그 여기서 어떻게 돼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이렇게 놓으면 각기둥의 면의 수 n 플러스 2 하고 n 더하기 2, 그 다음 꼭지점 2 곱하기 n, 요 수의 합이 38개다. 그러면 n 더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n이라는 얘기는 n의 2배니까 n을 2번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38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n 3개가 36이 되는 거지. 38에서 2를 빼면, 그지? 따라서 n은 36을 3으로 나눠야지. n 3개가 36이니까 12가 되는 거야. 즉 12 각기둥 10의 각불이라는 얘기야. n은 12야.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와서 각불의 모서리하고 각기둥의 모서리. 각불의 모서리는 이거. 각기둥의 모서리는 이거. 따라서 기억은 각불의 모서리니까 n의 2배니까 n이 12니까 기억은 2 곱하기 12니까 24가 될 거고, 니은은 각기둥의 모서리 3배 12의 3배니까 36이 된다. 따라서 24분의 1 더하기 36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72로 투면 되죠. 24 3배 36의 2배가 72니까 36의 2배가 72니까 72분의 2가 돼서 답은 72분의 5가 됩니다.